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실기 파트에 대한 공부를 오늘부터 저와 같이 시작을 하실 건데요. SPSS 프로그램을 아마 지금 학생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신 건 23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강의에서 사용될 버전은 19 버전이에요. 버전이 다르다고 해서 크게 다르거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분석을 했을 때 결과창이 조금 더 23 버전이 이쁘고 아름답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게 없으니까 그 점은 미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SPSS 프로그램을 처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나와요. 기존 데이터 있는 거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열 거냐 불러오기를 할 거냐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바로 불러오지 않고 이따가 밖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냥 취소를 누르시면 돼요. 자, SPSS는 데이터 보기라는 창과 그 다음에 변수 보기라는 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데이터 보기는 뭐냐? 각각의 데이터, 성별이라는 문제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데이터 보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변수 보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별 혹은 나이, 연령, 지역 이런 것들을, 나이랑 연령이랑 같죠. 성별, 나이, 지역 혹은 학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값은 얼마인지, 그 다음 1번은 뭘 말하고 2번은 뭘 말하는 그런 값에 대한 설정을 하고, 결측값이 몇 번으로 있는지 이런 변수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변수 보기예요. 그래서 SPSS라는 거는 데이터 보기라는 것과 변수 보기라는 창으로 나뉘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바탕 안에서 이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만지고 변경하는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시험에서는 내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파일을 불러와서 주어진 그런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파일 불러오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불러오기는 여기 파일을 누르시고 열기,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눌러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 노란 파일 모양을 눌러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져올 거는 첫 월급이라는 텍스트 파일인데, 그 파일이 있는 곳을 이렇게 눌러봤어요. 저는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파일 유형에 SAV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거야 하면은 이 텍스트 파일을 설정해 주면 돼요. 텍스트를 눌러주니까 이렇게 텍스트 파일들이 나타났죠. 우리는 첫 월급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첫 월급 누르고 열기 하게 되면 첫 월급이라는 그 파일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파일을 SPSS에 어떻게 불러왔으면 좋겠는지를 내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총 6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텍스트 파일이 사전 정의된 형식과 일치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 질문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전에 텍스트 파일을 불러왔을 때 혹은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왔을 때 미리 내가 지정해 놓은 형식이 있느냐, 그거랑 똑같이 불러올 거냐 라는 질문인데, 우리는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아니요 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거는 미리 보기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별, 근무연수, 교육연수, 첫 월급, 현재 월급이라고 되어 있구나.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깔끔하게 들어가 있지 않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딱딱딱 칸에 맞춰서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누르시면 변수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문제 자체에서는 탭이라는 구분자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라는 걸 선택을 할 거예요. 나중에 고정 너비로 배열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구분자에 의한 배열.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여기 미리 보기를 보시면 아, 파일의 첫 번째 줄에 변수 이름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변수 이름 파일의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 이름은 이제 이 파일의 첫 번째 줄에 있던 거는 변수 이름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다 하고선 미리 보기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음 누르게 되면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즉 다시 말해 이 데이터, 숫자로 들어간 혹은 문자로 들어간 데이터 자체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첫 번째 줄에는 변수명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케이스가 어떻게 표시되고 있습니까? 각 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줄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다음 사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몇 개의 개수의 변수가 한 케이스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이 한 케이스를 나타내는 거죠. 한 명의 응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각 줄은 케이스를 나타냅니다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오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케이스의 개수는 여기서 이렇게 쫙 내려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199개 그리고 아까 변수명까지 합하면 200개의 케이스가 있구나. 근데 나는 굳이 이거를 뭐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오겠다는 걸 선택을 하지 않고 모든 케이스를 가져올 거야. 그러면 그냥 이 모든 케이스 선택을 하고 다음 누르시면 돼요. 자, 변수 사이에 어떤 구분자를 사용했습니까? 라고 할 때 문제에서는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탭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탭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탭으로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잘 나뉘어지는구나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텍스트 한정자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씩 클릭해보고 아, 이거는 별거 아니구나. 그냥 없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5단계에서는 이 불러오기 단계 자체에서 변수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고 데이터 형식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 형식은 숫자나 문자열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것보다 이따가 이걸 불러온 다음에 SPSS 내에서 수정하는 것이 더 손쉽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정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파일 형식을 저장하겠습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 형식을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뭐 사용할 때에도 이거는 크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요라고 누르시고 명령문 붙여 넣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데이터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와 있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 마침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개가 들어와 있느냐, 아까 전에 내가 텍스트 파일 불러오기 할 때는 199개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몇 개지 하고 쫙 보면 400개나 들어왔네요. 아까는 왜 미리 보기에서는 199개였는데 왜 400개가 들어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보기에서는 그게 반 정도 잘려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는 총 400개였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보기에는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 보기에서는 성별이라는 변수, 근문연수라는 변수, 이 각각의 문항들, 성별 문항, 근문연수 문항, 교육연수 문항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구분자에 대해서 파일을 불러오는 걸 해봤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고정 너비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일단은 종료를 하시고 문서에 저장할까요? 아니요 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시면 예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고 저장하고 싶지 않으시면 아니요 라고 누르시면 돼요. 저는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SPSS를 켜시고
요거는 취소 누르시고 이번에는 조금 빨리 해볼게요. 파일, 열기, 데이터. 그래서 파일 유형은 나는 텍스트 파일 불러올 거니까 텍스트.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TV 시청과 독서 시간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을 해도 그게 선택이 됩니다. 자, 사전 정의된 형식과 일치합니까? 아니요.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 데이터가 다음으로 누르시면 되고, 우리는 이번에 할 거는 구분자가 아니라 고정 너비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자가 아니라 고정 너비를 선택하시고,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없죠. 아니요 라고 누를 거예요. 다음,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첫 번째 줄에서 시작을 하니까 1이라고 입력을 하고, 몇 개의 줄이 한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한 개의 줄이 한 케이스를 나타내죠. 그래서 1이라고 이제 설정을 해줄게요.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오겠습니까? 모든 케이스를 나는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다음. 자, 여기서는 아까 구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고정 너비로 되어 있는 건 내가 이 줄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줄이 하나의 것을 나타내고 이 줄이 하나의 그런 변수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게 153이라는 걸로 되어 있다. 원래 데이터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다. 이거는 15라는 값 하나랑 32라는 값 하나다. 라고 하면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선을 알맞게 잘 움직여 주신 다음을 누르시면 변수 이름을 설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다 바꿔줄 수는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꾸는 것보다 불러온 다음 여기 보이시는 변수 보기라는 것에서 바꾸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 안 붙여 넣을 거죠. 그 다음에 파일 형식 저장하지 않을 거예요.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이쁘게 잘 들어갔구나 하면 마침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기, 그 다음에 고정 너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기를 해봤어요. 내가 근데 구분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고정 너비로 구분되어 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파일을 불러와서 분석을 하시오 라고 미리 설명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파일 불러오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으로 여기 데이터 보기 창에 보시면 각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있고, 변수 보기에서는 각각의 변수를 설정해 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 각각의 변수를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변수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파일이 아닌 성적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변수를 정의할 때는 성적 텍스트 파일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취소를 하시고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나는 텍스트 파일에 있는 성적 열기 하게 되면 성적이라는 자료는 문제 자체에서, 자료 설명 자체에서 고정 너비로 배열된 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는 잘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랑 함께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일치합니까? 아니요. 고정 너비로 배열이 되어 있죠.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하고 한 개의 줄이 한 케이스를 나타내니까 1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모든 케이스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면, 자,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처음에 있는 선을 이렇게 움직이게 돼버리면 요 앞에 있는 값들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냥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처음에는 성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위의 자릿수를 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학과이기 때문에 한 자릿수, 그 다음에는 국어 점수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 선을 구분하실 때는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되고, 아 내가 이거 잘못했어 하면은 다시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것도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그 다음에 요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이렇게 꼭 닫아주시고요. 첫 번째 거 닫고 마지막에 닫고, 요거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여기서 변수 이름이랑 데이터 형식 설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설정하는 것보다 밖에서 설정하는 게 더 손쉽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다음. 아니요. 파일 형식 저장 아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맞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잘 들어갔구나. 요게 이렇게 9개까지 나와야 돼요, 변수가. 그래서 마침 누르게 되면 V1부터 V9까지 되어 있어요. 데이터는 각각이 어떻게 데이터 들어가 있는지 쫙 볼 수가 있고, 변수 보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성적 자료에 대한 코딩 가이드를 보시면 성별, 학과, 국어, 영어, 수학 등등등등 변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변수 이름은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클릭을 하고 성별, 그 다음에 학과, 국어,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성별, 학과,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입력을 한 게 데이터에 잘 들어가 있는가? 데이터 보기 딱 누르면, 아 이거는 아까 V1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이라고 설명이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변수 보기에서 이 유형이라는 거는 요 데이터에 들어간 요것들이 숫자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문자로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유형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누르면 성별이라는 거에 데이터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설정을 해줄 때 이 네모를 탁 클릭을 해보시면 이 유형은 숫자다, 콤마다, 점이다, 혹은 문자다,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라고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이름이라는 이름, 제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이름이라는 변수가 있다. 데이터 보기 들어가면 요 마지막에 이름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김경진, 아이고 입력이 지금 안 돼요. 아니 나는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건데 입력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는 문자를 넣고 싶은데 입력이 안 되는 걸 보니, 아 유형이 숫자로 되어 있어서 입력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걸 문자로 바꿔줘야겠죠. 문자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 문자하고 8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숫자랑 이모티콘, 뭐 콤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괄호가 됐던 그런 등등등 이모티콘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이 한 글자당 1이라는 값을 차지를 해요. 근데 한글의 경우에는 2라는 값을 차지를 해요. 한 글자당. 그래서 내가 김경진이라는 세 글자를 입력을 하고 싶으면 이 자리가 적어도 6개, 6이라는 값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나는 김경진이라고 입력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 4라는 자리밖에 없다. 그러면은 2글자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확인 누르고 데이터 보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김경진 하니까 나는 진까지 입력을 했는데 김경까지밖에 안 들어갔네. 자, 그러면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숫자는 한 자리당 하나의 1이라는 값을 가진다고 했죠. 4글자까지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숫자를 아무리 입력해도 넣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모티콘. 이것도 4개까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4개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입력이 안 돼요. 영어도 A, B, C, D 5글자짜리부터는 입력이 안 되죠. 그래서 자리값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문자로 입력을 해야 된다면 이 자리값은 충분히 주는 게 좋아요. 뭐 100개라든지 100이라든지 1000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한 자리를 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김경진 하면 3글자 다 들어가죠. 이렇게 해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자일 경우랑 너비는 무엇인지를 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변수를 지우도록 할게요. 네, 너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우리가 불러들여올 때는 하나 이렇게 불러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너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수정해서 난 너비를 좀 더 주고 싶어 해서 더 늘려주셔도 돼요. 100이라고 해도 되고 10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자리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냐라는 거예요. 국어 점수를 내가 만약에 소수점 2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변수 보기에서 국어 점수에 대한 소수점 2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 해서 2라고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다시 보게 되면 소수점 2째 자리까지 나와 있죠. 아니야, 나는 소수점 그냥 다 없애버릴 거야 하면은 자동스럽게 반올림이 돼서 이렇게 아예 소수점 없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처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나오는 걸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 설명은 뭐냐면 이 변수 이름을 아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길게 하면은 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를 아주 가능한 짧게 설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짧은 거를 뭘 나타내는지 잘 모를 경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써주는 거예요. 뭐 이 경우에는 국어 성적, 영어 시험 성적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연속형 척도일 경우 뭐 국어 점수나 영어 점수나 어떤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거, 몸무게, 키 이렇게 연속적인 척도일 경우에는 값을 입력해 주지 않아요. 근데 성별이나 학과 같이 각 숫자가 어떤 다른 개념적인 것을 의미할 때는 이 값에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성별의 경우에는 1은 남자, 2는 여자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겠죠. 1은 기준값 1이라고 코딩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거는 남자라는 뜻이다. 남 하고 추가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자라는 뜻이다 하고 추가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는 바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눈으로 보기 쉽게 설명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과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볼게요. 1은 문과, 2는 이과, 3도 이과예요. 확인. 이렇게 하면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결측값은 뭐냐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학과가 지금 이 데이터는 전체에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하나가 이상한 값으로 막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학과는 1번,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아예 입력이 안 된 것도 있고 5라고 입력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5라는 것 때문에 분석 자체의 결과값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입력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앞으로 분석에 사용하지 않을 값이구나.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변수 보기에서 학과에 이산형 결측값이라고 있어요. 5라고 잘못 나온 값을 나는 그거는 앞으로 결측값으로 처리를 할 거야. 그래서 5라고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는 아직 5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칙값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학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빨리 해볼게요. 빈도 분석. 이거는 뭐 학과에 각각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분석이에요. 자, 문과, 이과, 이과. 우리가 아까 전에 값을 설정해 준 거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5번 내가 값을 설정하지 않고 여기서 잘못 나타난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아, 5번이라고 잘못 입력된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5번을 결칙값이라고 입력을 할 거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5번도 결칙값이었지만 내가 입력을 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거는 결칙값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스템 결칙값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변수복이 들어가서 학과에 2, 4년 결칙값 5라고 되어 있는 건 내가 결칙값을 설정할 거다. 해서 결칙값을 설정을 하면 다시 똑같이 해볼게요. 그럼 이 위에는 유효한 값으로 5가 들어가 있는데 결칙값 설정하고 다시 한 걸 보면 유효한 거에는 문과, 이과, 이과 잘 들어가 있고 결칙값에 5랑 시스템 결칙값이 들어가 있죠. 아, 이러면 5라는 값은 앞으로 내가 분석을 할 때 이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칙된 값으로 처리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통 설문조사나 뭐 시험에서 주어지는 거에서는 결칙값이 이렇게 5 이렇게 따로 나와 있지 않고 보통은 9나 99나 999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결칙값은 9, 99, 999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변수보기에서 5가 아니라 9라고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분석을 한 것처럼 똑같이 했을 경우에 이 9라는 값은 유효한 값으로 되지 않고 결칙값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 이 넓이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조금 좁히니까 열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거는 크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칙도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성별, 남자, 여자, 혹은 학과, 문과, 이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들은 명목형 척도죠. 그런 건 명목형 척도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데이터에는 순서, 그 다음에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등 연속형으로 되어 있는 건 척도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이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될 거예요. 근데 혹시나 잘못된 게 있으면 여기서 바꿔줘도 되지만 이 칙도를 설정하는 것 자체는 데이터 분석하는 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래도 한 번은 확인을 하고 바꿔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칙도까지 설정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했는데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칙도까지 설정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자, 변수 보기에서 변수를 각각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하는 거를 이거 마무리가 잘 안 되네요. 이거를 어떻게. 네, 오늘은 칙도까지 변수 데이터를 불러오기, 그 다음에 그 불러온 데이터에서 이름, 유형, 너비, 소수점 이하 자리, 설명이나 값, 결칙값, 그래서 칙도까지 설정을 한번 해봤어요. 데이터를 가장 불러오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기서 어떡하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불러와야 되지? 이렇게 당황하신다면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불러오는 것들 또 어떻게 불러오고 이름이나 유형 등등을 설정을 해야 될지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이 실기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 대비하시는 거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건 저랑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번씩 더 연습을 해보시면 굳이 시간을 내서 내가 더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만 그냥 보고 있으시기보다는 강의를 보시면서 같이 따라하고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내가 따로 한 번씩이라도 더 해보신다면 아주 좋은 시험 준비,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데이터 핸들링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머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